한 주간의 뉴스의 핵심만 쏙 뽑아 전해드리는 뉴스 쏙쏙. 오늘도 두 분 함께합니다. CBS 장규석, 이준규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장규석 기자가 들고 온 얘기는 엘니뇨. 엘니뇨. 예. 네, 기상에 관한 얘기인데 벌써부터 이제 올여름에 뭐 최강 폭염이다, 폭우다 이런 말들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엘니뇨가 또 이런 기후, 엄청난 기후와는 다르게 또 뜻은 아기 예수라고요. 아, 예, 아기 예수. 예, 엘니뇨. 예, 이게 스페인어로 더 보이. 소년이라는 뜻입니다. 소년. 보이는 영어. 네, 예. 영어. 라니냐는 소녀. 아, 진짜요? 예, 예. 더 벌이 오. 이게 되겠군요. 예. 자, 근데 이게 왜 아기 예수가 되냐? 네. 이게 지구 자전의 영향으로 각 지방마다 이렇게 바람이 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위도에는 중위도에는 이제 그 편서풍이 불고 저위도에는 이제 무역풍이라고 하는 게 부는데 편서풍은 이제 서에서 동으로 불고 네. 이 무역풍은 동에서 서로 붑니다.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부는데 그렇게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이 바닷물도 같이 이제 흘러가게 돼요. 이제 그 바람을 따라서 바닷물이 이제 동에서 서로 네. 흐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위도에 있는 태평양 저위도에 있는 바닷물은 동에서 서로 흐른다. 그러니까 네. 우리로 보면 이제 남미 이쪽에서 이제 동남아가 있는 이쪽 동남아 쪽으로 네, 동남아시아 네. 쪽으로 이렇게 흐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음. 자, 근데 이게 이제 동에서 서로 이렇게 가니까 동쪽에서 물이 밀려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밑에 있는 물이 이렇게 올라오겠죠. 네. 네, 이렇게 순환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밑에 있는 물은 차가우니까 차가운 물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쵸. 차가운 네. 물이 올라오는데 거기에 그 영양분이 되게 많다고 해요. 아. 바닷물에 가라앉아 있는 영양분이 위로 올라오면서 거기에 이제 어장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미의 서해안이죠. 서해안 쪽에 이쪽에 이제 어장이 형성이 되는데 무역풍이 근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지구 자전의 영향으로 약해지는 때가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주기적으로 약해지는데 네. 이게 약해지면 물을 돌리는 힘이 약해지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해수가 이렇게 차가운 영양분이 있는 물이 이렇게 안 올라오다 보니까 그때는 그 고기가 잘 안 잡힌대요. 네. 그게 한 크리스마스쯤인 것 같은데 네. 이 에콰도르나 이런 쪽 이제 남미 쪽은 중남미 쪽은 이 크리스마스 시즌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어부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이거 주기적으로 이게 고기가 잘 안 잡히는 때가 있는데 이 크리스마스 때 주님이 쉬라고 네. 쉬라고 이렇게 하시나 보다. 그래서 이제 아기 예수가 오셨다. 그래도 되게 오셨다. 긍정적으로 대단히 해석하네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네. 약간 그게 이제 이게 근원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해수가 이게 순환이 잘 안 되면 이 표면 온도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태평양의 어떤 중앙부가 온도가 0.4도 이상 올라가면 네. 이거를 이제 올라가고 이게 5개월 이상 지속되면 엘니뇨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 온도가 1.5도에서 2도 이상까지 올라가면 이걸 슈퍼 엘니뇨라고. 그러니까 앞서 0.4도였는데 네. 1.5도에서 2도면 엄청 그렇죠. 큰 이제 한 폭이에요. 4배, 5배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네. 온도가. 그래서 엘니뇨가 원래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는데 지구 온난화가 지속되면서 기상 이변이 생겨나면서 이 엘니뇨의 변동폭이 엄청 커졌다고 해요. 엘니뇨가 생기긴 생기는데 온도 변화폭이 네. 커진 거죠. 그래서 이제 슈퍼 엘니뇨가 자주 나타나고 있다. 예. 네. 그래서 원래 잘 관측이 안 되는데 슈퍼 엘니뇨가 최근 100년 동안 한 3번 정도 관측이 됐다고 해요. 예. 상당히 이제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제일 최근에 발생한 슈퍼 엘니뇨가 2015년 8월에서 2016년 2월까지 이어졌는데 워싱턴 DC에 2015년 12월에 벚꽃이 막 피고 아이고. 기억나네요. 네. 예. 2016년 3월은 전 세계적으로 1880년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웠던 날로 기록됐다고 합니다.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18년에 이제 기록적 폭염이 있었다고 해요. 네. 예, 그때 저는 한국에 없어서 폭염을 피했습니다만은. 네. 네. 근데 이때는 이제 슈퍼 엘니뇨는 아닌데 엘니뇨 현상 때문에 폭염이 왔다 이렇게 이제 관측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슈퍼 엘니뇨가 8년 만에 다시 올 거다. 이제 이런 관측들이 올해 나오고 또 있습니다. 온다. 예. 그러니까 이제 벌써부터 좀 겁을 먹게 되는데 지금 뭐 이번 연휴엔 뭐 비 소식이 있긴 하지만 지금 일찌감치 뭐 한 몇 주 전부터 사실 너무 더웠잖아요. 네, 맞아요. 네. 네. 얼마 전에 강릉이 35도까지 예, 오르기도 35.5도. 하고 예. 이게 초여름 봄인데 초여름도 아닌데 그냥 한여름 날씨였어요. 맞아요. 네. 이 벌써부터 이제 고온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동남아는 지금 대단히 심각해요. 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무역풍 지대의 그 태평양 이 서쪽이죠. 그러니까 이제 동남아 지역인데 이쪽에는 태국이 45.4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예. 살 수 있나요, 사람이 45도?
그러니까 이게 태국 기상청 역사상 최고 기온이라고 합니다. 오. 네. 그다음에 인도, 방글라데시, 미얀마, 라오스 뭐 이런 데서도 40도 넘는 폭염이 지금 이어지고 이 있고요. 정도면 밖에 네. 못 돌아다니는 45도면은 차 이렇게 잘못 손대면은 그 화상 화상이- 입고 이럴 텐데. 말레이시아에서 그래서 어떤 영상이 올라왔냐면 기름에다가 그 계란을 깨서 넣었어요. 네. 그리고 그걸 햇빛에 내놨어. 계란 후라이가 됐습니다. 네. 그렇구나. 야. 옛날에 왜 대구에서 이렇게 있을 때 예, 차 예. 보닛 위에다가 이렇게 계란 깨면 계란 있고 이러는데 이거는 기름에 담가놓은 게 익었으니까 기름까지 네. 더 상당히 뜨겁다는 얘기죠. 그래요. 예. 네. 그래서 뭐 해외 토픽으로 뭐 사진도 올라오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동남아 같은 경우는 올 봄에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지난 겨울에는 유럽 생각해 보면 유럽에 그 안 추워가지고 스키장이 문을 닫고, 네. 그랬죠. 맞아요. 실제로 막 한겨울에 수영도 하고 막 이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역설적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가스 가격이 엄청 올라가서 야 이거 이번 겨울 어떡하나 난방 그랬는데 의외로 난방 수요가 난방을 할 적게 필요가 들어서 없으니까. 예, 가스 수요가 적게 들어가지고 네. 가스 가격이 떨어지는. 네. 그래서 그때 푸틴의 패착이다 뭐 이런 네, 얘기도 그렇죠. 나왔잖아요. 이제 예. 기상한테 이제 밀린 거죠. 네. 음. 그런 걱정을 했는데 그래서 가스 요금도 이제 조금 이제 낮아지고 이런 이제 웃지 못할 현상도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도 봄인데 기온이 많이 오르고 있고 올여름에는 폭염이 닥칠 거다. 이런 예상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네, 뭐 유럽에서 난방비 아꼈다지만 이제는 냉방비 걱정할 예. 때예요. 그래서 이제 폭염이 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 때문에 지금 전기요금이 최근에 네. 인상됐잖아요. 네. 예. 게다가 한전이 지금 큰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요금 추가 인상은 불가피하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 에너지도 절약해야 된다 이러고 있는데 근데 전기는 이 요금 인상도 문제지만 이 조금 요금 인상은 사실 그렇게 크게 폭은 안 올랐는데 문제는 누진제가 문제예요. 네. 그래서 가정에서도 뭐 어느 선 이상 쓰면은 요금이 갑자기 확 뛰는데 네. 지금 이 폭염 속에 에어컨을 지금 틀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이 전기요금 이거 어떡하나 걱정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블랙아웃도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쵸. 전기 사용량 자체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면 뭐 지난번에 저희 몇 년 전에 겪었었는데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한전이 지금 이제 돈이 없으니까 지금 이제 전기를 무작정 지금 막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블랙아웃 정전이 올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 벌써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폭염도 폭염이지만 엘니뇨 현상 발생하면 태풍이 센 것들이 많이 걱정되잖아요. 올라요. 네. 네, 실제로 이제 엘니뇨 시즌이 되면 이제 태풍이 큰 게 올라오는데 왜 그러냐면 엘니뇨가 발생하면 주로 이제 저위도에서 태풍이 발생한다고 그래요. 지난번까지는 라니냐였는데 라니냐 때는 약간 고위도에서 발생해서 흰남노 같은 경우는 고위도에서 발생해서 꺾여서 막 올라오고 이런 이상한 네. 경로가 보였는데 엘니뇨 때는 이제 저위도에서 올라오는데 저위도에서 올라오면 천천히 올라오면서 그 밑에 있는 수증기를 다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태풍이 커져요. 네. 네. 일단은 대형 태풍들이 자주 발생한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한반도를 지나가게 되면 이제 슈퍼 태풍들이 이제 오게 되는 거죠. 네. 지난해에도 사실 예상치 못한 기록적인 폭우 때문에 되게 힘들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뭐 태풍도 위력이 지금 커진다 그러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예상치 못한 폭우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려가 되는데 올여름에는 특히 비가 많이 온다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기상청은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는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네. AI를 활용해서 날씨 예측치를 내놨어요. 근데 7월하고 8월에 7월에는 이틀, 8월에는 3일 빼고 다 비 온다고. 와. 예, 그렇게 예측을 해놨어요. 근데 기상청에서는 아니 2달 전에 거는 장마철 같은 경우는 2달 전에 기상 예측은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벌써 뭐 몇 달 전에 내놨기 때문에 사실 이걸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란은 있어요. 네. 그런데 벌써 이제 작년에 한번 또 서울하고 그쵸. 뭐 포항하고 피해 이쪽에 보신 분, 물난리 돌아가신 한번 난 적 분들 있잖아요. 많잖아요. 예, 실제로 예. 뭐 반지하 지하주차장 이런 데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야 이거 긴장이 더 높아지고 있는데 7, 8월에 지금 계속 비가 온다고 하니까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도 제가 출입은 하고 있지만 지금 뭐 풍수의 대책이라고 해서 벌써부터 지금 긴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네. 원래 이제 뭐 반지하를 다 매입하겠다 그랬는데 그랬죠. 이 매입하는 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일단 다 못한 것 같아요. 얼마 많이 못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침수 우려 지역에 지금 차수막 이런 거 설치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동행 파트너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침수 경보가 발령되면 반지하나 이런 데 있는 이 재해 약자들 이런 네. 분들을 이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사람들 미리 지정을 다 해놓은 거예요. 네. 예. 뭐 동장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예전에 그 동네 비상 연락망 구축하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주민들을 이제 동행 파트너라고 해서 지정해서 대피를 돕도록 했고요. 또 119 때 왜 그때 반지하 침수가 사태가 나서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때 네. 그 돌아가신 분들이 전화를 했는데 119가 계속 불통이 돼가지고 네. 또 힘들었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119 신고 전화도 이 재해가 발생하면 좀 이렇게 한 두세 배 이렇게 늘린다. 이런 계획도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트래픽을 좀 해소하게끔. 네. 예. 이런 대책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한데 또 많이 알려야겠네요.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비하세요라고 그래서 알려야겠네요. 이번에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새로 도입되는 게 침수 예 경보제가 이제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좀 침수가 될 것 같으면 이제 경보를 발령을 하는 거죠. 재난 문자. 네. 재난 문자도 발령하고 뭐 아까 말한 동행 파트너 이런 사람들도 가동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고 하는데 그만큼 지금 이번 올여름이 좀 이렇게 좀 힘들 수 있다. 네. 이런 생각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음. 그 다음에 또 이게 또 어떤 문제로 또 되냐면 아까 뭐 동남아의 이제 폭염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동남아 지역이 또 우리나라나 전 세계 쌀하고 밀 이런 거를 공급하는 또 그렇네요. 일종의 곡창입니다. 곡창. 네, 네. 곡창이에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이 폭염이 오면서 지금 이게 식량이 부족한 사태가 올 수도 있다. 아. 심각하게 진행이 된다면. 그래서 이게 곡물 가격이 올라가서 네. 가을쯤에는 다시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을까. 곡물 가격으로 인한. 이제 물가 좀 잡히고 이제 금리 떨어질 거다. 이제 이런 예상이 나오는데 다시 이게 인플레이션이 이제 그 뭐 엘니뇨발 인플레이션 아니면 뭐 폭염발 인플레이션 같은 것들이 오게 되면 하반기 경제에 또 조금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 이런 네. 것들도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슈퍼 엘니뇨 이렇게 했지만 그냥 단순히 기후 변화가 아니라 이제는 약간 그렇죠. 이제 재앙이라는 생각이 우리한테 이제 드네요. 완전히 다가오는 거죠. 이제. 네. 정말 철저히 잘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